네? 아니, 제가 왜 체포되어야 하나요? 여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려다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당해 감옥에 갈 뻔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였던 그가 체포를 당한 이유는 어이없게도 시장에서 산 이 물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를 감옥에 가둘 뻔한 이 물건이 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한우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폴리따젤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과 아픔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릴 적에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처음으로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었던 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몇몇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선놈이라는 단어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단어의 뜻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주위를 둘러보며 혼란스럽고 무서운 기분에 빠져 왜 그들이 저에게 그런 못된 말을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 말들은 저를 아주 작게 느끼게 했고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제가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뿌리를 가진 특별한 사람임을 설명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 즉 아름다운 산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 가거나 동네에서 놀 때마다 차가운 시선과 못된 속삭임을 자주 마주했어요. 마치 어두운 구름이 저를 따라다니며 매일 제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때때로 저는 단순히 한국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섞여서 눈에 띄지 않고 싶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하면 상황이 나아질까 자주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인인 제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제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상처 주더라도 가족의 사랑과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저는 제 유산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움과 역사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주 거리를 걸으며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어떨까요? 제가 안전하고 사랑받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어린 소년에게는 힘든 질문들이었지만 저는 그것들을 강하게 느꼈어요. 따스한 하늘의 색깔을 보며 어딘가에 친절함이 넘치는 땅이 있어서 제 가족과 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한국의 모습을 그려보곤 했어요. 신선한 음식 냄새가 나는 활기찬 시장, 모두가 미소로 인사하는 활기찬 거리,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조용한 장소들을 상상했어요. 언젠가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꿈꿨어요.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도 그 꿈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해줬어요.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 꿈과 힘들었던 감정들을 쪽지에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제 경험들, 슬픈 경험들조차 제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매번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상처 주는 말들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희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며 저도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저는 제 여정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교훈과 용기 그리고 기쁨의 순간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은 고난과 아름다움이 공존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의 무정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저는 제 한국인 정체성이 보물과도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제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차갑고 냉담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언젠가는 제 문화의 아름다움과 제 마음의 강인함을 모두에게 보여줄 날을 꿈꾸게 되었어요. 어릴 적 힘들고 상처받았던 시절 이후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손에 들린 간단한 카메라로도 혼란 속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카메라를 잡았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카메라는 낡고 약간 투박했지만 버튼을 누르자마자 뭔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순간을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 순간은 오직 저만의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카메라로 이야기를 전하는 프리랜서 사진 기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살던 작은 도시의 일상적인 장면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분주한 거리, 웃는 얼굴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의 고요한 순간들을 담았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바랐어요. 카메라를 옆에 걸고 다니면서 언제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순간을 찾았어요. 제게 카메라는 마치 친구와 같았고 제 감정을 세상과 나누는 도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다 제 작업은 자연스럽게 여러 동네와 가까운 마을들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지역 축제, 전통의식,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근면한 사람들을 사진에 담았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으며 저는 제 자신과 제 뿌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문화의 색깔은 우리가 입는 옷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웃음,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피어나는 기쁨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점점 자랑스러워지고 희망을 느꼈고 카메라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어느 맑은 오후 지역 축제를 취재하던 중 저는 마리아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저는 무리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과 즐거운 군중을 찍느라 바빴는데 그때 한켠에서 조용히 서 있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운 빛이 가득해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축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곧 대화는 깊어졌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꿈과 작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마리아가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웃고 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와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산책도 하고 미술관도 방문하며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예술과 문화를 향한 우리의 공통된 열정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었고 결국 우리의 우정은 사랑으로 꽃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족을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웃음과 따스함 그리고 우리 문화의 생생한 색깔로 가득 찬 집을 꿈꿨죠. 설레기도 하고 때론 두렵기도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 알비나가 태어났을 때 제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났어요. 처음 그녀를 안았을 때 깊은 책임감과 끊임없는 사랑을 느꼈고 그녀의 소중한 순간순간을 제 카메라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이야기를 만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한때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남자가 되었어요. 제게 카메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마리아와 알비나는 제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그들의 미소, 웃음, 그리고 조용한 사색의 순간들이 찍은 사진 하나하나에 더욱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단지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찍는 한 장의 사진은 희망과 사랑으로 제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한 조각 같았어요. 제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하자 많은 이들이 제 작품을 보고 자신들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을 돌아보면 슬픔에서 기쁨으로 고립에서 소속감으로 변한 제 인생의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치유의 길은 열정을 따라가고 진솔한 모습을 세상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저는 프리랜서 사진기자로서의 길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사랑과 아름다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 해 동안 일과 가족을 통해 의미를 찾은 후 저는 마침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존경해온 그리고 제 집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한국에서의 삶을 꿈꿨어요. 수없이 많은 달 동안 카메라로 순간들을 담으며 제 문화의 깊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작은 슬픔이 남아있었고 한국으로 이사하면 그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될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면서 드디어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이 결정은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밤 동안 한국을 꿈꾸며 그곳의 거리를 걸어보고 전통을 직접 경험하는 모습이 어떨지 상상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사용할 필름들을 시장에서 미리 넉넉히 준비해서 사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필름을 바로 구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담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언젠가 이 사진들이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미리 받아놓은 한국 여권을 챙긴 후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타슈켄트 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앞으로 가족과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분주한 터미널을 지나면서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저를 더 유심히 쳐다보는 것 같았고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꿈에 집중하려고 하면서 출발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탑승 구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갑자기 보안 요원들과 경찰관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거기서 멈추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한우민 씨, 이게 다 뭐죠? 그들은 제 짐을 보고 저에게 금지 약품 밀수와 불법 외환 거래 혐의를 씌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말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경찰관들이 날카롭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리랜서 사진기자이고 유효한 여권과 한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은 마치 제 말은 아무 상관없고 무조건 체포만 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제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신은 지금 금지 약품 밀수 혐의를 받고 있어요. 최근에 시장에 방문한 적 있죠. 저는 그곳에 사진을 찍으러 방문한 적은 있지만 밀수는 한 적이 없다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 서류와 비행기 표까지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고 저는 마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주변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다른 여행객들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차게 되었어요.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완전히 압도당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꿈꿔왔던 한국으로의 이사가 이렇게 악몽처럼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터미널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가족, 친구 또는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찾았어요. 공항 안에서 저는 작은 차가운 방으로 끌려갔어요. 그곳은 불확실함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제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러자 그들은 한국 여권? 너 같은 고려인에게 한국 여권이 왜 있어? 위조된 거 아니야? 라고 무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 방 안에서 저는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지 오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며 저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공항에서 체포된 현실은 저를 자꾸 무력하게 느끼게 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간절히 원했어요. 가족 카메라 그리고 오랫동안 키워온 꿈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고된 순간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 속할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제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일이 크게 잘못될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차분한 목소리는 한국 대사관에서 제 서류를 확인했다고 전해줬어요. 제 서류가 모두 정상이라는 확인이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이 오해를 설명해 주었어요. 서서히 방 안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경찰관들은 제가 산 필름통들이 금지 위반 약품을 반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필름통을 모두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찰관들은 결국 수갑을 풀어주었어요. 경찰들은 그제서야 제가 유효한 여권을 가진 진짜 한국 시민임을 알고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 순간 마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경찰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했고 저는 안도의 감정과 믿기 어려운 마음이 섞인 채 분주한 공항 홀로 나왔어요. 그 경험에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이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시작 전에 겪게 되는 도전과 시련을 상기시키는 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어요. 그날 타슈켄트 공항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도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 보여도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는 그 경험의 무게뿐만 아니라 한국에 도착해 제가 항상 꿈꿔왔던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로운 결심도 함께 안고 나갔어요. 저는 그 차갑고 어둡던 공항의 방에서 긴 시간 힘들게 지낸 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마리아와 알비나는 그곳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고 작은 알비나는 조그마한 손을 내밀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꼭 안았고 그 순간 그동안 두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따뜻함과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포옹을 통해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도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항의 한 조용한 구석에 함께 앉아있을 때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사관에서 온 전화 덕분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마리아에게 설명했어요.
길을 잃고 외로웠던 순간에도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이 세상에 아직 빛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눈에는 안도와 함께 우리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반짝였어요. 알비나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기엔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곱씹어보게 되었어요. 경찰들의 거친 목소리와 차갑고 단단한 수갑, 그리고 제 마음을 얼어붙게 했던 두려움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사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기억나요. 인생은 놀라운 전환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에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저는 그날의 일이 제 미래를 결정짓게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의 힘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공포와 혼란의 장소였던 공항이 이제는 전환점처럼 느껴졌어요. 마리아와 알비나와 함께 천천히 탑승구 쪽으로 걸으며 새로운 결심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겪은 모든 어려움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경험을 오해와 불공평한 대우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이 스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구름 하나하나는 제 인생의 한순간처럼 다르게 보였어요. 때로는 어둡고 무겁고 때로는 가볍고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활기찬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하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조용한 공원,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는 시장을 상상했어요. 거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반기는 한국의 모습이 최근의 차가운 기억들을 대신해 주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고통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지금까지의 여정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작은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재회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사랑에 대해 글로 옮겼어요. 제 생각이 종이에 흘러나오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 결심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세상에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저는 제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한국 유산과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되새겼어요. 자랑스러운 전통, 따뜻한 가족 모임, 그리고 멀리서부터 항상 감탄해왔던 깊은 공동체 의식을 기억했어요. 이제 이 전통들이 제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인생이 어둡게만 보일 때에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는 아름다움과 희망이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이전의 두려움과 혼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되는 선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이사 온 것이 단순히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항상 새로운 빛이 비추어 주어 우리를 더 밝은 내일로 인도해 준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밝은 불빛들과 사람들로 가득한 분주한 거리를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이것이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 공기는 다른 곳과 달리 깨끗하고 어딘가 희망이 가득한 느낌이 났어요. 저는 마리아의 손을 꽉 잡았고 마리아의 눈 속에서 똑같이 굳은 결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비나는 아직 이 낯선 곳에서 조금 수줍어하며 어머니에게 달라붙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미소와 인사를 지켜보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깔끔한 건물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작은 카페와 시장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느껴졌고 저는 한국의 에너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서서히 바꿔놓는 것을 느꼈어요. 분주한 거리에서 조용한 공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모든 구석구석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과거의 기억들이 저를 따라올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어린 시절 겪었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주는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친절한 얼굴들이 많았고 한국은 마음이 넓은 나라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꺼내 이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분주한 시장에서 미소 짓는 상인들,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해질녘 조용한 거리에 소박한 아름다움까지 사진으로 담았어요. 각각의 사진은 제가 이제 희망과 삶을 축하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사진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고려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색할까봐 긴장했지만
곧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동아리 사람들은 제 작품에 대해 물어보고 각자의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저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이 생각은 저를 점점 더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집에서는 마리아와 제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곧 저희 부엌은 매콤한 찌개와 고소한 전 냄새로 가득 찼어요. 매일 몇 마디의 한국어도 배우면서 이웃들과의 대화가 더욱 즐겁고 활기차졌어요. 알비나는 지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빠르게 사귀었어요. 그녀의 웃음소리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매일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도심에서의 모험, 만난 흥미로운 사람들, 찍은 사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는 새로 배운 요리법에 대해 이야기했고 알비나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소박한 대화의 순간들이 모여 저희는 점점 한국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제 뿌리의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웃음과 사랑 그리고 우정으로 가득 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카메라는 이제 제 이야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고 저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 큰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저를 포용해주는 공동체를 찾았어요. 매일 새로운 배움과 나눔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활기찬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할수록 제 여정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생각을 노트에 적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멋진 모험의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의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마침내 희망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매일 아침 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일어나고 앞으로 펼쳐질 기회들을 보려고 해요. 여정이 쉽지 않았던 건 알지만 그 경험들은 저와 제 가족을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해지고 결심하게 해줬어요. 아침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창밖에 보이는 분주한 거리를 바라봐요. 도시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일하러 가는 사람들, 학교로 걸어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작은 가게들을 세팅하는 상인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일상의 모습들이 제게 에너지를 주고 인생은 항상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이 활기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미소를 지어요. 집에서는 마리아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매일 저녁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과 희망 그리고 작은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리아는 따뜻한 미소로 힘든 날들도 밝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배운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해줬어요. 빠르게 자라고 있는 알비나도 새로운 집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알비나가 음식의 맛부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전통 뒤의 숨은 이야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좋아요. 지금 제 삶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진 찍기예요. 제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 제 주위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방법이 되었어요. 저는 붐비는 시장, 조용한 공원,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친근한 얼굴들을 사진으로 담아요.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분수대 옆에 앉아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찍었어요. 그 평온한 표정은 이 나라의 모든 구석구석에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마치 그 노인의 미소가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끔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다른 사진 작가들과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한국의 일상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눠요. 이 모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정을 쌓고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는 자리예요. 저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대화들이 제게 희망을 주고 제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도록 영감을 줘요. 주말에는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즐겨요. 공원은 가족들이 모이고 부모님의 눈길 아래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을 얼굴로 느껴요. 이 평화로운 환경 덕분에 머리를 맑게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노트에 제 생각을 적으며 다음 사진 프로젝트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아이디어들을 기록해요. 이런 혼자 있는 순간들이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요.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과거가 어둡게 느껴져도 항상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힘들게 시작한 제 여정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 것은
희망과 결심이 가장 어려운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의 고난이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며 모든 좌절은 더 크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저는 매우 설레고 기대돼요. 저는 제 사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줄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많은 전시회를 열어 한국의 생생한 문화와 따뜻한 마음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제 꿈은 단순히 이 나라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을 넘어 어느 누구도 출신에 상관없이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보금자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힘들었던 기억들과 그 속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저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매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랑과 하나됨, 그리고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약속 위에 세워진 미래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